우리 딸이 혼수해 가는 거죠?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집은 남자가 준비하는 거고요. 그런데 승현 씨가 그 나이 먹고도 여자랑 비슷하게 모았다는 게 좀 그러네요. 전 당연히 집은 사돈이 마련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승현 씨가 변호사면 이제 곧 많이 벌 텐데 모아둔 돈이 그것밖에 안 되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사모님 승현이가 로펌 변호사로 연봉이 꽤 됩니다. 오래 공부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살면서 집도 사고 할 능력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혼수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승현이한테 땅면 맞이기 팔아서 목돈 마련해 줄 생각인데 모아둔 돈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이고,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 딸이 땅 판 돈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회계 사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서울에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랐거든요. 시골 농부 아들이 우리 딸한테 그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박정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승현 씨의 상견례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씨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농사 지으며 아들 키운 것을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당하는 모욕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박정호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박정호 씨는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만 키워온 홀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농가 밭을 돌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물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아들 승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박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36세가 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사법고시 준비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이 지낸 것을 늘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박정호 씨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회계사예요. 나이는 32세이고 이름은 이지연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정호 씨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엘리트였습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착해서 아들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고 박정호 씨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금 까다로우신 것 같기는 해요. 학벌이나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호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별다른 학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아들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박정호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정장을 꺼내서 다림질을 하고 구두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이지연 씨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박정호 씨는 지연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직업에 대해 물어볼 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연 씨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지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좋은 사람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하셨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긴장되었지만 기꺼이 응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후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장을 사야 할까 고민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신 가지고 있던 정장을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구두도 새 것처럼 닦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박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박정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차림새를 점검했습니다. 낡은 정장이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아들이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평소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에 박정호 씨는 위축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손을 잡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상대방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씨 부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부인은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세련된 도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박정호 씨를 보며 조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서울 교통 이야기 등 가벼운 주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의 주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 남편이 박정호 씨의 직업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이 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농사는 요즘 수입이 괜찮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씨 남편이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들 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상견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대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 교육은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성공해서 걱정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부의 표정은 여전히 시원치 않았습니다. 마치 박정호 씨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 부인이 좀 더 노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결혼 후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딸이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남편이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면 인맥이나 배경이 부족할 텐데 변호사 일에 지장이 없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서울 사람들과는 문화적 차이가 클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것을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충격적인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과 사돈을 맺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그런 환경에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냐며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지만 이런 모독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출신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자기들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도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박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두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일어서 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아들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 기회를 망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혼했다면 평생 고생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역사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박정호 씨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쫓겨 숨어 다니며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다고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큰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피난을 가면서 땅 문서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아버지는 그 후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땅 한 떼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갔다고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농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도 그 뒤를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땅을 팔아서라도 아들 공부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현재 상당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땅값이 싸서 그렇지 실제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최근 들어 개발 계획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낡은 서랍에서 토지대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십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가난한 농부인 척 살았냐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돈에 의존하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유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직하게 살면서 진짜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견례에서 아버지가 당한 모욕이 더욱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집안을 무시한 것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다면 평생 고생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훈장 이야기였습니다. 낡은 상자에서 훈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박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되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명문가는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심했다며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 씨 개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 씨 부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박정호 씨의 실제 재산 규모를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중하게 사과하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않고 인품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농사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에 더욱 열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오히려 부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후배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30세이고 이름은 김민정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정 씨는 시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호 씨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정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가족이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헤어진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과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박정호 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정 씨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번에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만남은 소박한 한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정 씨가 직접 제안한 곳이었습니다. 시골 음식을 좋아한다며 이런 곳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김민정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만나 뵙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승연 씨가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박정호 씨는 민정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농사일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셔서 그 고생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농부는 정말 존경받아야 할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농부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민정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아들을 맡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민정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마음 놓고 아들을 맡길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전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달 후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정 씨 부모님이 먼저 제안하셨다고 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도 달랐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습니다. 시골 사람끼리 편하게 만나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상견례 당일 박정호 씨는 평소와 같은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꾸미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서울 시내의 소박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이 직접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말고 편하게 만나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은 정말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같은 농부끼리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끼리는 말이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모르는 고생을 서로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농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식 키우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민정 씨 어머니가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키운 아들이니 믿고 딸을 맡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이해와 배려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 씨 아버지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두 집안이 가족이 되면 농사일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외면하는데 서로 도우며 지켜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씨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6개월 전에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에 파혼했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용기 있는 결정이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거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집안의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 과정에서 조금씩 가족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와 가문의 역사를 공유했습니다. 민정 씨 가족은 감동하며 들었습니다. 민정 씨가 특히 감동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가문의 며느리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정호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민정 씨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진짜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정호 씨는 훈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가문의 며느리가 된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시골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농사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성묘도 함께 다녔습니다. 민정 씨는 정성껏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깜짝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쳤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시골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 꿈 같았습니다. 가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 후 민정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안을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민정 씨는 시골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시골 공기가 좋다며 아이에게도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정성껏 보살펴 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정호 씨는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이 이름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가문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시골집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8개월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참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지연 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이 자식의 인생까지 망친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민정 씨는 종종 박정호 씨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도 민정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승현이도 변했습니다. 결혼 후 더욱 성실해졌습니다.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시골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박정호 씨는 손주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문의 정신을 이어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민정 씨는 약속대로 시골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은퇴하면 완전히 시골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박정호 씨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가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품격은 출신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골 농부라고 해서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용기 있는 거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득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나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모든 가족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